자, 제가 사실은 이제 요즘 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 특히 그 고등학교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를 갈 때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대한 어떤 심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교육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이제 입학사정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합니다. 실제 이제 선생님들 교육을 제가 하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유지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어머님들한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이 로드맵을 한번 쭉 그려드릴게요. 그 로드맵을 한번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선생님이 저기 매일 이제 1시간씩 교통방송에서 상담받고 대학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하루에 4명씩 이제 상담을 계속 해줍니다. 해주는데 요즘 이제 수능 한참 성적 받아가지고 이제 상담이 와요. 어머니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친구가 수시에서 굉장히 잘 봤어요. 내신이 1.6등급이면 굉장히 잘한 친구입니다. 전교에서 5등, 7등 정도 하는 300명 정원에서 5등에서 7등 정도 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수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논술 전형을 지원을 했는데 연대, 고대, 중앙대, 서강대, 성균관대 요 5개 학교를 수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수능 시험을 봤는데 영어, 외국어가 만점 맞았어요. 자, 언어 영역이라고 하는 이번에 굉장히 외국어는 쉬웠습니다. 언어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이 또 만점 맞았어요. 만점. 그 다음에 사회탐구라고 하는 윤리 과목에서 또 만점 받았습니다. 3과목이 다 만점 받았어요. 수학에서 조금 문제를 3문제 정도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등급, 1등급이 안 나오고 2등급 때 중반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무려 3과목을 만점을 받았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 부모님들 생각에는 야, 3과목 만점하고 수학 몇 문제 틀어줬으면 이건 무조건 서울대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상담을 했어요. 뭐라고 상담을 하느냐. 수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중앙대를 괜히 지원했다는 거예요. 중앙대를.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가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수시에서 되면은 정시에서 못 가요. 수시에서 합격을 해보면 정시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괜히 지원했다는 거예요. 광고홍보학과를.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성적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까 3과목을 만점을 받고 수리에서 조금 더 몇 문제 틀렸는데 전국 둔위를 보니까 9,000등입니다. 결론은 뭐냐?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도 되면 다행이랄. 이게 우리 어머님들이 요즘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한 어머님은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상담이 뭐냐? 우리 아이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단국대나 동국대, 홍대 정도는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참 이제 점수를 가지고 가져와요. 한참 분석을 해봅니다. 이건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 몇 개 대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한참 상담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화에다 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그런데요. 이 대학들은 제가 못 들어본 대학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요즘 대학교, 고등학교 때 가셔서 이게 이제 자화상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적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와서 다 부딪히는데요.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어떤 현상이냐. 대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숫자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초등학생들은 지금 현재 65만 명대죠. 지금 초등학생들은 50만 명대로 뚝 떨어집니다. 대학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학에 지금 입학 정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성적 경쟁을 한다? 그러면 전국에서 적어도 10,000등 안에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어요. 10,000등 안에. 10,00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초등학교 때는 다 있을 것 같죠?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 유치원 때 먹이는 우유가 뭐라고요? 아이스타인 우유. 초등학교 때는 서울우유. 중학교 때는 여기 연세우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건국우유. 고등학교 3학년 때 먹이는 우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지방 우유입니다. 저지방 우유. 근데 이게 굉장히 현실이에요. 왜 현실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숫자 경쟁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현실로 다가옵니다. 고등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때 그걸 깨달아요. 부모님들이 깨달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A트랙이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것도 좋아요. 그걸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방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경쟁을 해도 되는데 굳이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느긋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초등학교 때 보겠습니다. 요즘 내가 이 입학사정관 이야기하는데 입학사정 강의하는 사람들, 창의체험 강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뭐냐면 굉장히 여러분들을 부추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창의체험 활동을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이거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거짓말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단 초등학교 때 실적 아무 데도 반영 안 됩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외고나 자사고 가는 거 초등학교 때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통해서 또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초등학교 때 뭔가 실적 쌓기를 한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잘 놀려야 돼요. 그래서 체력을 비축하는 게 좋습니다. 체력을. 언제 체력이 쓰여지느냐?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 이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승부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이게 힘들어져요. 자,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제가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번 워크숍을 해본 적이 있어요. 2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2학년 아이들한테 손 들어봤어요. 자, 악기를 한 번이라도 배워본 학생 그러니까 다 손 들어요. 100%. 악기를 한 3개 정도 이상 하는 학생 그러니까 또 다 손 들어요. 언제 했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다 했다. 초등학교 때 악기를 배우는 숫자가 평균이 3.5개 정도 나옵니다. 악기를. 중학교 때 한번 손 들어봐요. 중학교 2학년 때 악기를 하고 있는 학생 손 들어보니까 그때부터는 10%도 안 됩니다. 중학교 때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 이거 안 써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가면 평가를 할 때 입학사정관제 평가에서 하나의 악기를 꾸준하게 4년 이상 쭉 연주해온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가점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악기를 막 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딱 끝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다 포기합니다. 왜? 이제 공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 포기를 시킵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방식입니다. 직업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열려있기 때문에 자주 바뀌어요. 바뀌는 걸 알면서 이걸 열어줘야 되는데 너 이거 앞으로 고정, 이 직업을 너는 무조건 해야 되라고 계속하면은요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조금 열어주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게끔 해줘야 돼요. 자, 교육학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커리어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동기가 발현하는 첫 번째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아이들은 내가 책을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나 보면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직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검사 하지 마세요. 혹시 어떤 기관에 와서 진로 검사 일찍 해야 된다. 이거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것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동기가 들어오는데 그 비율이 얼마 안 돼요. 30%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중학교 1, 2학년 때 시기에 이걸 조금 가져가야 되고 만약에 내가 자사고나 외고 쪽을 가야 된다 그러면 1, 2학년 때 직업의 목표를 조금 구체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인문계열로 가겠다라고 편하게 생각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중요한 시기가 그 다음 중요한 시기가 바로 3학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입니다. 이때 이제 목표를 정확히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무한 경쟁을 합니다. 어떤 경쟁이냐?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든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있죠. 전문계 고등학교든 그 다음에 특목고든 자사고든 이 고등학교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부터? 내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나와줘야지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그 관련된 활동이 뭐냐? 바로 진로와 관련된 체험활동, 진로와 관련된 독서활동, 진로와 관련된 봉사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쓰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피아노 열심히 배우죠? 피아노 열심히 배워서 체르니 40번 다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피아노 열심히 배워가지고 피아노를 쓸 때 이것을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써먹을 수 있는 시기가 나와야 돼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된다. 내가 뭘 앞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역할이 누구냐?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아이의 성공률, 3대 성공률 뭐였어요?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이죠. 아버지의 무관심이 아니라 요즘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제가 매달 그 삼성그룹에 가서 그 해외 주재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강의는 매달 합니다. 그분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아버지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제일 강의가 힘든 게 바로 아버지들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요. 이 교육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도 제일 많아요. 질문도 황당한 질문들입니다. 근데 아버지들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뭐냐면 요즘 아버지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의 진로입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풀어주려면 어머니들이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아버지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주느냐. 자기의 어떤 직업을 소개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앞으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여기 보니까 수상 경력을 보니까 교내 과학경시대의 지구과학 부분이나 교내 경시대의 영어 말하기 대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학교 생활 내에서 경시대입니다. 학교 밖의 경시대가 아니에요.
학교 생활 중심에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가 두 사람의 예만 들고 그 사람들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리사 중에 에드워드 건이라는 친구 있습니다. 에드워드 아시죠? 에드워드 건. 이분이 나온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입니다. 영동 실업전문대학. 이분이 나중에 처음에 취업을 어디 했냐? 성수동에 있는 돈가스 가게. 돈가스 튀기다 보니까 열받아요. 요리는 자기가 잘하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호텔에 취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호텔에, 어느 호텔에 이제 어떻게 해서 됐는데, 호텔에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학력이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요리라는 사람이 학력이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게임의 룰을 바꾸자.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LA 쪽의 호텔에 이제 취업해서 자기의 요리 실력 그때부터 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도 공부해요. 그때 영어 실력 전혀 없었습니다. 단어 하나를 제대로 외운 단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리 실력도 있고 또 온라인에 과정에 등록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가느냐? 두바이에 있는 7성급 호텔로 수석 주방을 하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유명한 셰프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려있는 것을 세상을 조금 열어주고 그것이 바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있지 한국에서만 경쟁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상위 3%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경쟁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 입학 정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은 아까처럼 2명 지원하는데 100명이 지원하는데 이 100명의 지원이 다 서류가 똑같더라. 사실은 이 부분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지만 안 돼요. 특히 아이들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요하지도 말면서 적당히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면서 방향을 가지고 준비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짧은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